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이분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고레카와 긴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일본 가치 투자의 신이라고 합니다. 책 표지에 나와 있지만 2006년도에 나온 책에 무려 15년 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요새 단타에 좀 약간 가치 투자를 선호하다가 단타에 좀 혹해가지고 좀 약간 마음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들어갔어요. 근데 계속 떨어지죠. 삼성전자 제가 1년 전에 삼성전자 단타하자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장기 투자를 좀 마음 고쳐 먹었다가 그래도 우리나라 제1 우량주로 단타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좀 고점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 해가지고 그 무거운 게 그렇게 안 올라요. 하여튼 그 와중에 계속 좀 마음 고생을 삼성전자 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도 좀 들어가는데 좀 길게 본다라고 해서 장기 투자의 저점이다라고 사긴 샀는데 좀 마이너스 한 3% 정도 좀 크게 들어갔으니까 3%만 해도 좀 금액이 좀 크죠. 마이너스 3% 정도이지만 그래도 마음고생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오늘 우연찮게 이 책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약간 저한테 많이 원래 세상 일이 그냥 우연찮게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제 영상을 클릭한 여러분들도 괜히 클릭한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필요했기 때문에 클릭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투자 원칙이 엄청나게 약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마음 다스림, 마인드 컨트롤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이제 책 뒷표지를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라고 하면은 이분이 93세에 쓴 유일한 자서전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그 경험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이분이 또 주식 투자로만 일본 소득세 납부 1위. 투자로. 사업도 아니고. 제가 제 영상 중에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책추천 TV에서 사이토 이토리 많이 아시죠? 사이토 이토리 보는 투자나 지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없고 오로지 사업소득만으로 일본 소득세 납부 1위죠.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고도 나는 그냥 사업으로 해서 소득세 납부 1위가 됐어요. 라고 이제 그분하고 약간 대비가 같이 병렬이 될 정도로 이제 비교가 되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근데 이분은 주식 투자만으로도 이렇게 납부 1위가 될 수 있었을까? 나이도 그렇고 좀 누구랑 닮았죠? 오런 버핏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레카와 긴조를 검색해 보면 가장 많이 뜨는 이미지가 이 이미지일 거예요. 투자는 거북이에서 토끼가 되는 순간 실패하게 된다. 이 말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이분의 투자 원칙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거북이 3원칙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예요? 가치 투자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단타하지 말고 장기 투자하라라는 얘기를 담고 있죠. 10년간, 워런 버핏이 10년간 보유할 게 아니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라는 말하고 되게 비슷하죠. 근데 되게 거북이와 토끼 비유는 우리가 또 어렸을 때 그 우화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투자 3원칙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수면 아래에 있는 우량한 종목을 선택하여 기다릴 것. 여기서 핵심이 수면 아래가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 우량한 종목이 쌀 때 사서 기다려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홀딩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얘기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적어도 1, 2년에 한 번씩 기회가 오고 정말 기회를 안 준다. 그래서 경기 파동이라는 게 있으니까 기회가 안 줘도 5년에 한 번씩은 기회를 준다라고 해서 묵묵하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두 번째 기다리는 동안 뭐 하는데 기다리가지고 이때가 때이다 라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분이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 26살인가 어디에 그 절 같은 데 들어가서 한 몇 년 동안 그 거시경제 책을 엄청나게 탐독을 했대요. 그래서 경기는 우리한테는 지금 많이 경기는 순환하고 파동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 주식 투자에도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이 되게 돈이 다 주식시장에 몰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작년부터 말이 많았어요. 근데 더 갈 것인가 너도 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요새 많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경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다. 풍선은 언젠가 터지고 말기 때문에 풍선이 터졌을 때 수면 아래에 있는 평상시에 저거 정말 사고 싶었는데 그런 우량 애플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사가지고 오랫동안 거북이처럼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런 동안 뭐 하냐?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는.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데 저거 너무 사고 싶어. 근데 지금 사지 마시고 언제 사라? 수면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1, 2년 만에 기회를 주고 5년 만에 기회를 주면 그동안 뭐 하냐? 여기서 조니 대표 말이 딱 나오는 겁니다. 조니 대표는 이제 물론 적립식 투자를 강조하지만 이번에 좀 다르죠. 평상시에는 저축해야 돼요. 저축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전략하면서. 그래서 종잣돈을 계속 모아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투자할 게 1,000만 원밖에 없잖아요. 지금 고점에 있는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것을, 테슬라 같은 것을 1,000만 원으로 사가지고 어차피 5년, 10년 뒤엔 전기차의 세상에 와 라고 해서 반도체 시장 안 죽어 라고 해서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1,000만 원을 계속해서 검소하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종잣돈을 1억을 만들어서 한 2, 3년 뒤에 애플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테슬라가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또는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또 떨어졌을 때 엄청난 대량으로 매입할 것인가. 이분이 그렇게 대량으로 매입해가지고 큰 시세 차익으로 유효하게 사람들이 지금처럼 작년 코로나 때 대량으로, 우리는 딱 시작할 때 저도 조그맣게 1,000만 원어치 사고 그랬는데 이미 종잣돈이 엄청 크게 모아놓은 사람들, 이때가 코로나, 그때 제가 주식 시세를 보는 눈이 있었으면 대량으로 매입했겠죠. 엄청난 기회다. 삼성전자 42,000원까지 갔잖아요. 엄청난 기회다. 대량으로 매수했겠죠. 엄청 대량을 매수해가지고 지금 9만 전자쯤에 팔아서 유효하게 나와서 한 2배 이상의 수익을 얻고 나왔겠죠. 이게 대량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한 5천만 원, 1억 정도 사가지고 한 2억 정도 재산 불린 다음에 나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기회를 또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측은 욕심 버리고 수중의 작은 범위 내에서 행동할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레버리지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북이 투자 원칙 3번 측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지금 버블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핏 지수도 한 150%라고 하잖아요. 버핏. 그래서 지금은 종잣돈을 꾸준하게 모으시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되게 좋은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애플이나 그런 종목들이, 아마존이나 이런 종목들이 되게 싸지는 시기를 기다려서 대량으로 매입할 시기를 우직하게 기다리시면 될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내가 저번 영상 보여드렸지만 버핏이 작년 4분기 때 뭐 샀냐라고 보니까 버라이즌 하고 쉐브론 주식을 샀다고 그랬죠. 버라이즌은 뭐 그럴 수 있다. 5G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버라이즌을 샀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데, 쉐브론을 산 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도 말이 많잖아요. 왜 쉐브론을 샀지? 엄청나게 쉐브론 왜 정유회사? 왜 샀지? 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역시 제가 저번 영상에 보여드렸지만 평균 매수 단가를 볼 수 있다 그랬죠. 벅셔 회사웨이가 버라이즌은 58.75달러, Estimated Average Price Paid가 평균 매수 단가입니다. 58.75달러에 샀고, 쉐브론을 84.45달러에 샀어요. 쉐브론을 84.45달러에 샀어요. 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제가 쉐브론을 샀거든요. 쉐브론을 샀는데 작년에 진짜 10월 25일날 몇 달이었습니까? 10월 25일날 쉐브론이 68.58달러였어요. 아까 저 뭐라 그랬죠? 버핏이 얼마 샀다고요? 84.45달러에 샀습니다. 지금 얼마? 네, 고점 110달러까지 갔다가 101달러 어제 장 마감했거든요. 101달러로 84.4%에서도 물론 지금 버핏도 시세 차익을 지금 누리고 있지만 더 버핏보다 68.58달러, 제가 한 70달러 초반 정도에 샀을 거예요. 아니 후반 정도에. 그래서 68달러까지 떨어져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때 추가로 더 지금의 엄청난 기회일까? 추가로 매수할까? 라고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동시에 했던 게 액션모빌이었어요. 그때 다 테슬라 샀을 때 저는 테슬라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테슬라 사기엔 되게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나는 아직 전기차의 세계가 오지 않았고 5년 뒤를 보더라도 내연 기관차랑 전기차는 반반이 공유할 것이다. 그렇게 빨리 전기차가 전 세계를 잠식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분들 보세요. 지금 내연 기관차 가지고 있는데 전기차로 바로 2, 3년 내에 바꿀 수 있을까요? 전체가 다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최소 3, 4년, 5년 내에는 아직 정말 전기차 비중이 늘어난다. 그래서 10년 뒤에까지도 아직 반반 정도는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 여전히 정유회사는 아직 베니핏, 이익이 있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엑소모빌도 같이 샀어요. 그래서 근데 쉐보렌이 이길지 엑소모빌이 이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제가 얼마에 샀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날 10월 25일 날 32.09달러 했는데 제가 또 40달러인가 이때쯤에 샀어요. 그러니까 10월 초인가 이때쯤에 샀으면 9월 말인가 10월 초쯤에 사가지고 이때 확 떨어져서 계속 이제 그 후로 계속 올라갔죠. 그때 쉐브론은 한 6%? 6% 수익, 10%? 6%에서 9% 정도 수익 얻고 팔았고, 액션모빌은 생각보다 더디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1%, 2%좀 수익 실현하고 팔아버렸거든요. 그런데 버핏이 쉐브론을 샀다고 그러니까 제가 what? 더 살 것.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 후에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제가 이겁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라. 남들이 다 전기차, 야, ESG, 친환경 시대야. 대체 에너지 시대란 말이야. 다 그렇게 얘기해. AI 시대야. 다 그렇게 얘기해. 다 그렇게 얘기해. 블랙체인의 시대야. 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 그거. 야, 반도체 부족해서 못 팔아. 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게임주야. 물론 많이 올랐죠. 제가 대세를 따르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대세를 따라야 돼요. 그 상승, 파동 초반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시경제에는 파동이 있다라 그랬죠. 상승 초반기에는 트렌드를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대중이 몰려가는 주식도 따라가는 게 맞아요. 대세 상승기일 때는. 근데 이게 제가 포트가 있으면 저한테 만약에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 그러면 5천만 원은 대세 상승기를 따라가는 거. 요새 다 전기차야. 확실히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은 네이버, 카카오가 아직도 계속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것 봐라 하면서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테슬라 이것 봐라 할 때 꽤나 절반 정도는 그런 주식을 몇 개 분산 투자를 해 놓을 필요가 있고, 반대로 남들이 다 이거 다 올렸을 때 상대적으로 되게 아까 말씀드렸죠. 다 전기차에 쏠려 있었을 때 어디가 소외받고 있었죠? 그렇죠. 쉐브론하고 엑슨모빌이 소외받고 있었어요. 68달러, 아까 32달러까지 떨어져 있다가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죠? 100달러? 그 다음에 거의 60달러에 육박했어요. 거의 2배가 됐습니다. 둘 다 분산 투자를 2,500만 원치 사놨으면 둘 다 5천만 원, 2배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포트 전체를 너무 남들과 다르게 구성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다른 시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기피하는 종목을 사라 그랬어요. 남들이 쉐브론하게 쏘면 야, 쓰레기야 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주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걸 딱 들으신 분들 어떤 생각 들까요? 니콜라 사야 되나? 제 스스로 생각해서 니콜라가 지금 거의 10달러를 깼거든요. 원래 니콜라가 데뷔를 막 했을 때 아시죠? 한 40달러인가 데뷔를 해가지고 거의 70달러? 80달러가 육박했다가 거의 8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7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테슬라하고 완전 반대죠. 근데 지금 사시면 안 돼요. 물론 길게 보면 나중 이것 봐라. 왜 사시면 안 되냐? 아직 수소차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테슬라를 살 시기는 언제였냐? 테슬라가 전기차를 진짜 만들어서 시중에 배포, 시장에 그 제품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어요. 근데 니콜라는 아직 제품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 나중에 보면은 야, 엄청 쌌었는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직 실체가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근데 다만 쉐븐하고 엑슨모빌은 원래 엄청난 거대 공룡이었고, 정유계, 그 다음에 실적이 있는 거고, 다만 지금 전기차 시대, 친환경 시대이기 때문에 다 소외받고 있어서 주가가 너무나 싸진 시기였어요. 그래서 남들이 너무나 기피했었죠. 그런 종목들을 많이 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뭘 사야 될까요?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근데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했을까요? 네, 피터 린치가 얘기했어요. 워런 버핏과 더불어서 월스트리트에서 손꼽히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소문주에 투자하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소형 성장주.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피터 린치는 월스트리트에서 하품하는 주식을 사야 된다. 코스피를 따지면 뭐죠? 네, 여의도에서 하품하는 주식을 사야 돼요. 여의도에서 쳐다도 안 보는 주식, 여의도에 추천도 안 하는 주식인데 제목가 너무 좋아. 그런 걸 여러분께서 여러분 공부할 때 뭘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공부하면서 재물을 봐야 돼요. 여기 대박인데? 실적 대박이야. 제가 그렇게 발견했던 종목들이 예전 영상에 남겨드렸을 거예요. 지니 뮤직하고
DNC 미디어 이 두 개를 제가 재무만 보고 발견했어요. 야, 여기는 현금 대박이고 영업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 대박이다 라고 했는데 확실히 지금 엄청나게 떴거든요. 한번 주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견했을 때보다 한 그래도 3배 정도는 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 실적이 나온 우량한 주식, 근데 남들이 아무도 쳐다를 안 봤어요. 지니뮤직하고 DNC 미디어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지 않았어요. 남들 다 네이버, 카카오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여의도에서 하품하는 주식들, 그 다음에 여러분 대중들이 잘 모르는 주식들에 투자하시면 여러분도 큰 대박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김태희 이쁘죠? 아, 비 부럽다. 자, 다 함께 부자가 되어서 김태희 같은 마누라, 아내를 만나는 그날까지 정상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